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희망보건 위크를 딛고 다시 머니트렌드로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이번 주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또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디 조금 누그러진 지수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고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머니트렌드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들과 함께 또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는 코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보시면서 내일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 0.44% 떨어진 2340.2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의료정밀, 의약품 업종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의료정밀, 의약품 등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0.07% 오른 767.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에 보였습니다. 개인만 1,922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관이 1,880억 원, 외국인은 202억 원 매도세 보여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1,506억 원, 기관은 334억 원, 외국인은 1,169억 원 팔아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서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지속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1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현상과 함께 시장에서 소외받는 듯했던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 등 관련주들에도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BNC 등이 상한가에 올라타면서 시장에 관심을 증명을 해냈죠. 특히나 수급이 중요한 제약 바이오주인데 원숭이 두 창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강도도 세졌습니다. 고평가 우려를 딛고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 포트에 담아봐도 될까요? 오늘 머니트렌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희망보건 위크에서 성실하게 상담을 또 해주셨던 민경철 파트너가 오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잡아내셨군요. 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머니트렌드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된 것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해 설정해드린 종목들이 110여 개 종목이 넘게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트렌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 어떤 트렌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라가야 그 다음 상한가를 잡을 수 있을지 제가 관심 종목 두 종목을 이제 한 종목을 이제 설정해 드릴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안에 상한가는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서울경제TV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신진SM과 대원화성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드렸던 종목들이 아침에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다음 상한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노랑톡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드렸던 우리 신진SM, 대원화성 상한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올해 200개 종목들 상한가 목표로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종목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드릴 거니까 노란통 입장하셔서 아니면 서울경제TV 방송 꾸준히 시청하셔서 상한가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만 꾸준히 보셔도 머니 종목으로 항상 관심 갖고 계시는 종목을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방송만 꾸준히 보셔도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좀 깊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머니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은 코로나 확진이 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이제 선거 기간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좀 하다가 네. 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됐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다시 오미크론 하위종에 재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 프랑스에서는 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뛰어넘었습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때도 이러한 이슈가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 전문가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에요. 2년 동안 거래하면서 진단키트 다음은 치료제 다음은 백신 다음은 마스크 다음은 음압병실 다음은 이렇게 줄줄이 뭔가 순환 슈팅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정말 그 순환 슈팅 나올 때마다 여기 탑승해서 수익 내시고 여기 탑승해서 수익 내시고 했었던 경험적으로의 기억이 굉장히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코로나19 관련주들은 과거에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만 판단해서 바닥이다. 이게 앞으로 어떤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롱포지션으로 들고 갔을 때 정말 수백 퍼센트 혹은 수천 %의 수익을 내셨던 정말 성공적인 마음 뜨거웠던 기억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 거래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0년도, 2021년도 자, 제가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인들 위해서 백신 개발해내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던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개발 못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상 도전하겠습니다.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와서는 임상 포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네, 우리 뭐 판매 허가까지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임상 철회하고 이런 사례들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네, 우리 실적이 폭발한 예를 들면 뭐 엑세스바이오나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나 시젠이나 SD바이오센서나 이런 정말 실적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뭐 몇천 %, 몇만 % 폭발한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적 보여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몇천 %의 막대한 시세를 기록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에 매매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기술적으로 저점이니까 그냥 롱포지션으로 들고 가면 이건 무조건 수익 나는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2020년도에도 적자, 2021년도에도 적자, 올해에도 적자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4개년도 연속 적자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 이슈나 상장 폐지 이슈도 우려, 생각,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코로나19 테마주들 이제 내년이 아니겠습니다. 자,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다음 달 이제 8월 달까지 신규 확진자 국내에 다시 10만 명 돌파할 수 있다. 20만 명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적인 수급, 순환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적 기반하지 않는 종목들은 반드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이제 길게 볼고 들고 가겠다가 아니라 자, 다음 달까지 신규 확진자 늘어날지 늘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늘어나게 될 거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다면 고가에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실제 늘어난 부분들이 재무제표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들,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눌렀을 때 우리 저가 진입기를 노려보시고 실적 발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8월 15일까지 이제 반기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 중으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실질적인 실적 폭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좀 주목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민경철 파트너께 코로나 걸리셨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고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 하반기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줄까라는 게 사실 질문의 핵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하는 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2018년도 당시에는 우리 신라젠이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자, 암을 극복한다, 암을 치료하는 그런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임상 모멘텀으로 신라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코스닥 대형 바이오 업종들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실제 개발하진 못했지만 실제 이런 임상 성공으로 그런 약을 우리 현실 세계로 만들진 못했지만 그런 인간 수명에 대한 그런 니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 암을 치료하면 우리나라 환자들의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77억 인구의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임상에 성공하면 주가가 폭발할 것이다, 임상에 성공하면 이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이제 붙이면서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었었던 좀 과거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등산이라는 게 오르막길이 급격하게 있었으면은 내리막길도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있기 마련이고요. 지금의 구간은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하이라이트 구간을 찍고 이제 막 가격 조정을 거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말로의 설명이 아니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이제 시총 1위인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8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암 치료에 대한 이슈들, 그런 기대감이, 임상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매일매일 올라가고, 사람들이 왜 아직도 제약바이오 안 사냐, 경제방송에서 지금이라도 제약바이오 사야 됩니다 라고 이제 다 떠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폭발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 실적이 뒷받침되어지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실적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자, 이 회사 시가총액 11조입니다. 근데 11조인데, 자, 지금 가격이 7만 원이고요. 2018년도 고가의 그런 가격은 시총이 그러면은 22조 정도가 될 텐데, 자, 22조 시가총액 대비해서 터무니없는 재무제표로도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런 임상에 대한 모멘텀, 우리 기술적으로는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끝나자 결국에는 자, 시작했었던 단가가 38,000원이었는데 34,000원까지 또다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똑같은 주식이거든요. 똑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이런 이게 행운이 잘 맞아 떨어지면 자, 3만 원에서 자, 14만 원까지 300%의 시세도 나오지만, 자, 내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고점에 추격 매수 잘못 진행했는데 잘못 물렸다면 고가에서 또다시 우리 마이너스 60에서 70%까지 물리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이요, 저는 자, 사기 좋은 구간인가, 아니면은 저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자, 하반기에 바로 V자 반등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17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 2018년도 1월 달부터 1년, 2년, 3년이 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이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은 겨우 본전에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내리막길에 가고, 이 내리막길에서 이 고가에 물려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물량을 바닥에서
털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이 고가의 매물대가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래야 거래량을 수반해서 수급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더 수월하게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지금의 구간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로 보여집니다. 즉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제 가느냐, 언제 폭발하느냐의 관점에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의 그냥 지루한 등락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연준이 7월달, 9월달, 연말까지 금리를 뭐 이제 3%대, 뭐 4%대까지 올리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말에 8%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 자, 부동산이 터지느냐, 이런 부채 리스크가 터지느냐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한 번 더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 시나리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2018년도 폭락장에서 그리고 2019년도 폭락장에서 이제 우리가 가격 조정의 마무리 단계인 줄 알았지만 한 번 더 조정받고 그리고 이 박스권 저가 매집의 기간을 1년 정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랜 빙하기를 거치고 나서야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제약바이오가 아니다. 반도체로 갈아타야겠다. 2차 전지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 투매하고 이 저점에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나 큰 손들이 바닥에서 매집이 끝나고 나서야, 즉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바닥인 건 맞는데 이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저는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특정 우리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제약바이오의 호재들, 임상 이슈, 그런 임상 이슈 등으로 다시 폭발적인 시세를 기록하게 되는 구간이 저는 올해가 아니라 빨라야 내년 말에서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 저는 그 폭발하는 시기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망,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로 아래쪽으로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계세요. 하지만 일단 하반기에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이슈와 별개로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자,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자, 5월 주가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회복한 흐름인데 자, 이 종목들 좀 구체적인 전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케이스라고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은요,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에요. 임상 도전하고 기존의 불치병이었던 영역들, 예를 들면 암치료, 예를 들면 치매치료, 예를 들면 이런 그런 비마약성 진통제,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욱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해서 고통을 안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약성 진통제들이 많이 투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재료들이 매년 그리고 매 시기마다 그런 임상에 대한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을 치료하는 정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그 모멘텀이 정말 이제 클 수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에 도전하면서 도전하겠다 해놓고 실패하고 도전하겠다 해놓고 실패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어찌됐건 대세 상승의 그런 폭발은 이런 임상 도전하는 업체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또 이제 영화 작전처럼 무언가의 그림을 그리기도 좀 수월할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CMO 업체죠. 위탁 생산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신약 개발 업체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그 신약을 누가 만들어주죠? 자기네들이 공장을 지어서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것처럼 TSMC처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동력은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CMO 업체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낸스가 아니죠. 이제 바이넥스, 네, 그런 종목들 몇 종목 빼고는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임상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임상 성공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그 모멘텀이 네, 앞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좀 큰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코로나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백신 만들겠습니다 해도 이 재료가 신선하지 못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몇천 프로씩 올랐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모멘텀은 지금 당장 이런 임상 이슈들 앞으로는 부각되겠지만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돌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서의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갈 때가 되면 이런 임상 이슈들 붙이면서 주가 알아서 올라갈 건데 지금의 구간은 이런 임상 이슈들이 나오더라도 그 재료의 신선함과 그 재료의 파급력이 2020년도 코로나 터진 직후 혹은 2018년도 신라젠이 그런 암 관해나 뭐 박셀바이오가 임상 1상 단계에서 이제 암세포를 완전 관해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을 때와는 주가의 움직임이 향후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냥 중장기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바닥에서 매집 잘 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때 우리 돌파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의 제약 바이오주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이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리비안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리비안 관련주 오늘 대원화성이 20.41% 큰 상승 나왔고요. 에코캡도 6.9% 상승 나와줬습니다. 오늘의 머니섹터 리비안 관련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리비안 관련주 오늘 특히 대원화성이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 더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전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 2025년도 애플이 애플카 만드는 거를 도전한다라는 거를 전 세계인들이 알기 때문에 네. 2025년도까지 이 테마는 시기적으로 유효하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분기에도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호조가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과 그리고 플러스 애플이 도전하고 있는 게 뭐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애플카를 향후 3년 이내에 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애플의 팀 쿡 CEO가 리비안의 전기 트럭을 시승했다, 탑승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리비안 관련주들의 뭐 일부 종목들의 급등을 만들어내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경제 TV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은 자, 리비안의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경제 매체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이제 리비안이 바닥에서 좀 좋아지고 있구나, 바닥에서 하루 만에 10% 저가 대비 50% 폭등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리비안의 차트를 보면서 왜 리비안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떠져 있는 이 차트가 바로 리비안, 네, 우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 트럭 업체입니다. 자, 미국은 승용차보다는 트럭의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이 지방 곳곳마다 있는 게 아니라 마트를 가더라도 차를 타고 내가 실어서 가야 되고 운송료 이런 부분들이 비싸기 때문에 트럭 이런 걸로 뭔가 내 물건들은 내가 나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데, 자, 그중에서도 우리 전기 트럭 만드는 업체인 리비안이 자, 그동안 뭐 아마존이 투자를 했지만 뭐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차질이, 판매량이 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자, 공모가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70% 80% 가까운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가격 조정이 지금은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바닥에서 기간 조정 끝에 이제 막 직전에 단기 저항이었던 32달러 구간을 돌파 시도하는 자리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자산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전기 트럭에 대한 이 모빌리티에 대한 미래 가치 가중치가 저평가될 수는 있지만 금리가 동결되거나
금리가 인하되거나 이런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지점 혹은 우리 리비안이 경기 침체지만 2분기 판매량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점 나아지게 될 거라고 기대감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애플의 애플카 도전과 더불어서 이제 리비안의 전기 트럭에 대한 부분들이 미래차 관련주로 앞으로 미래가치 가중치가 다시 높게 평가가 되는 지점이 온다면 32달러를 단기간에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서의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처럼 바닥에서의 매집이 충분히 진행되고 나서 다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비안 결국에 6커브 구간의 반등은 어느 정도 시간을 보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 제가 리비안에 투자한 게 아니라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를 했고 제가 리비안 전기 트럭에 탑승한 게 아니라 애플의 팀 쿡 CEO가 애플카 만드는 게 포부인 사람이 리비안에 탑승해서 시승했다라는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는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의 시초 상한가의 기염을 이제 만들었었던 우리 증시의 여파가 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들 상한가 만들어줬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만 상한가 갔을까요? 아니거든요. 자, 대원화성 보겠습니다. 자, 리비안이 아마존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아마존은 무슨 업체죠? 물류업체입니다. 아마존에 진행되는 물류트럭, 전기트럭 전부 다 리비안 거를 공급받겠다라고 계약서까지 쓰는 업체가 리비안이고 그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이슈 때문에 과거에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주가 저점이 2,400원에서 7,000원까지 단기 150%가 한두 달 만에 폭발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 수익 아니고요. 15% 상승 아니고요. 150%의 시세가 딱 두 달 만에 요이 딱 하는 순간부터 날아갔었는데 지금의 구간은 리비안도 조정받고 나스닥, 빅테크, 비트코인 조정받고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으면서 자, 지금의 대원화성 주식이 자, 과거에 뜨거웠던 상승 구간이 아니라 가격 조정의 막바지에서 오늘 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주식은 시기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가 등산할 때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정상에서 고가에 더 올라갈 거야, 하늘까지 올라갈 거야, 우주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차익 실현할 준비, 내려갈 준비, 하산할 준비, 라면 국물 한 잔하고 커피 한 잔하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의 구간은 내려갈 준비가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갈 준비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원화성 자동차 시트 부품 업체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시트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자동차 시트가 쓰이지만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다 쓰이는데 리비안 전기 트럭의 시트 어떤 기업이 납품한다? 대원화성의 자동차 시트가 사용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주로 부각이 되는 과거력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주 중에서 에코캡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작년 10월 달 아까 대원화성이 폭발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시세를 좀 분출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 저가 2,400원 저점에서 자, 고가 11,500원까지.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4배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300%의 시세를 만들었었던 우리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리비안 관련주의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두 달 만에 300%. 꿈의 상승률을 보였던 뭐 10배거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달 만에 그래도 4배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자, 리비안 관련주로 한번 시세를 반납하고 끝이었냐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차트로 확인을 해본다면 자, 리비안 관련주 차익 실현 떨어지고 나서 일봉상 추세 하단만 도달하면 반복적으로 올라가고 또 추세 하단에서 수급 붙으니까 또 리비안 관련된 테마주로 또다시 12,000원까지 폭발하고 고가에서는 빠지지만 저가에서는 반복적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추세 상단까지의 시세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캡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비안이 바닥에서 6커브 구간으로 접어들 때 리비안의 부품을 납품해주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시 한번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에코캡 종목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차트만 더 보고 우리 다음 이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자,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주식도 작년 10월 달의 차트를 보시면 자, 리비안 관련주로 4,000원에서 단기간에 7,800원까지 단기간에 90% 이상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리비안 관련주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직전에 저가를 이탈하더니 지금은 자, 2,000원까지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리비안 관련주로 과거에 부각된 과거력이 있다. 근데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냐를 물어본다면 지금의 기술적인 구간은 그 리비안 관련주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즉 리셋된 구간이다. 앞으로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 이 바닥에서의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자, 우신 시스템 종목까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한 종목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 종목은 나중에 방송 끝에 시간 남으면 우리 리비안 관련주 한 종목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면 하단 노랑톡에서 마지막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섹터 리비안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오늘 상한가도 갔다 왔던 대원화성 그리고 에코캡, 우신시스템 세 종목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라 민경철 파트너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리비안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니섹터 짚어봤고요. 자, 시간의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내일장에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려보고 싶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 외에 어떤 종목들 크게 움직였는지 지금 바로 제 뒤에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하락 종목 신진 SM이 3.42%, CN플러스가 3.31%, 모비릭스가 2.38%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시간 외 상승 종목으로는 아남전자가 9.82%, 일동제약이 7.48%, 국동이 9.81%, 그리고 SH에너지화학이 9.5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들 먼저 살펴보면요. 자, 신진 SM이 3.42%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임원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수 변동 전자 공시가 나오면서 3.42%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국동과 SH에너지화학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동이 9.81% 상승을 했는데 장 마감 후에 크리스 FNC가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주식 신규 취득 결정 공시가 나왔고요. 자, SH에너지화학 9.55%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독일 천연가스 수송관 일시 중단 속에 시간 외에서 셰일가스 테마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흐름을 타고 SH에너지화학도 9.55%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인 종목들 일단 한 3종목 정도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는 어떤 종목 주목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일단은 시간의 종목들은요. 너무 페이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중의 거래량보다 정말 조금의 거래량만 가지고도 급등락을 시킬 수 있는 게 시간의 거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장중에 눈알이 빠지도록 모니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정신적인 그런 노동을 했는데 시간에까지 그거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장 끝났다, 휴, 입결했다, 아, 드디어 이제 입결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시간에는 사실은 좀 페이크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드리는 2개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설정해서 내일장 단기 이제 시세 노려보시는데 활용을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SH에너지화학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현재 시간 11일 오늘 새벽 시간부터 이제 보수 작업 목적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의 유지 보수 작업을 목적으로 열흘 동안 독일에게
이제 그런 독일행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이제 천연가스 가스 공급을 열흘 동안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너네 에너지 없어봐라, 뭐 잘못돼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긴 했지만 열흘 동안 가스를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혹은 영원히 러시아가 가스를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가적으로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과거에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간에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슈로 이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도 SH 에너지화학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유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가 100만 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오늘 하루 동안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SH 에너지화학의 오늘 일간 거래량이 280만 주입니다. 근데 시간에서 10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시간의 상한가에 매수하겠다라고 걸어놓은 금액이 자, 50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이 500만 주는요, 오늘 하루 동안 거래된 이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150%에 육박하는 매수 대기 잔량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태에서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뭐 샤땡백이나 뭐 롤스로이스 땡이나 뭐 이런 명품 시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런해서 사면 사자마자 150%, 200% 이제 명품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렇게 뭔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장 논리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SH 에너지화학이 장중 거래량의 150%가 넘는 거래량이 시간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는 내일 아침 플러스 20% 이상으로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시가 올려놓고 고가에 터느냐, 올려놓고 강하게 시가를 유지해주면서 추가 시세를 가져가느냐, 그 영역은 저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관심 있게 추적하다가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눌러주는데 반등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네, 오늘 시간에 강하게 작전 걸린 모습이니까 시청자분들 단기 시세, 단기 수익과 행복 잘 챙겨가시는 종목으로 SH 에너지화학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저점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시세 구간의 돌파 구간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빠바바바박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또다시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세 전환 이뤄내고 나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빠바바바박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시간에 오픈런을 뛰어넘는 500만 주의 매수대기 잔량이 쌓였다는 거는 내일부터 시작한다. 뭐가 시작한다? 마음 뜨거워지는 돌파 구간으로서의 대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이제 오늘 시간회가 되겠고, 오늘 시간회부터 앞으로의 그림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운이 좋으면 상한가, 그리고 내가 좀 운이 나쁘면 3%, 5% 손절로 잘 마무리를 해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공시를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국동이라는 의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런 옷 같은 것들을, 셔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서 사실 남녀용 겉옷, 셔츠 도매업을 한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시간으로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공시고요. 자, 공시가 10월 11일 장 끝나고 나서 자, 6시 53분 시간의 거래가 끝나고 나서 공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떴습니다. 자, 공시를 보면 주가가 보이죠. 앞으로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공부하시고 최대 주주 변경, 새로운 최대 주주가 얼마에 떠갔느냐, 얼마의 주식을 기존의 최대 주주로부터 인수해 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네, 우리 국동 보유자분들, 단기 시세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블라인드를 하지만 우리 공시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최대 주주가 더 Y 홀딩스라는 곳인데요. 이 최대 주주로부터 크리스피 FNC가 주식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 그
그 경영권과 주식을 1,200만 주에 대한 부분을 총 이제 양수를 받은 건데, 자, 이 계약 금액이 보시면 34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금의 지급일이 자, 총 340억이면 우리가 보통 빌딩을 사더라도 340억짜리 빌딩을 살 때 계약금을 통상 얼마 걸죠?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면 10억을 걸든가, 네. 5억을 걸든가.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5에서 10%만 거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여기 계약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안경 끼시고요. 자, 숫자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40억에 대한 금액이 이 최대주주 변경 계약의 총 금액인데요. 이 계약 중에서 190억을 계약금으로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동이 가져가는, 국동이 아니죠. 이제 기존의 최대주주가 이 190억을 그냥 계약금 몰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계약금이라는 게. 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 때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통상적으로 17억 아니면 34억의 계약금을 걸었어야 되는데 190억을 걸었다는 거는, 자, 잔금일이 8월 17일입니다. 이때 150억 넣을 확률이 99.99%, 그들은 1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8월 17일에 최대주주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340억 중에서 170억이 절반인데 50% 이상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넣었다라는 거는 이 최대주주 변경 계약을 99.99% 이상의 확률로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이 계약금에 표출이 되어 있다는 해설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새로운 최대주주가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얼마에 인수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잔금이, 자, 정정하겠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340억입니다. 그럼 340억 나누기, 340억 나누기, 자, 총 그 거래되는 주식이 1,200만 주거든요. 그럼 이 주식 수로 나누면 6,775주로 1,200만 주를 나눴을 때, 자, 주당 새로운 최대주주가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얼마에 인수를 하게 되죠? 주당 2,800원에 인수를 하게 되더라라는 부분이 이 국동 종목의 앞으로 8월 17일까지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모멘텀을 높이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바닥에서 재료가 떴습니다. 시간으로 작전이 걸렸습니다. 시간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문인 점은 공시가 뜨기 전에 이미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이에요. 내일은 아마도 플러스 20% 이상 혹은 점상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주주의 평단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시기나 목표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청자분이 충분히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공시 하나만 풀어드렸지만 6개 다 공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국동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서 단기 시세 분출 가능한 바닥 영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M&A 이슈, 지수가 빠지건 안 좋던 간에 그냥 수급으로 강하게 들어올리는 구간에서 주도주의 역할, 상한가 운이 좋으면 터질 수도 있는 종목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시간외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자, 그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두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H에너지화 그리고 국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물론 방송에서 풀어주셨지만 더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민경철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머니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머니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말 대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민경철 파트너가 가져와 주신 오늘의 머니 종목 대원화성입니다. 자, 대원화성 오늘 흐름도 볼게요. 20.41% 상승이 나와줬고요. 2,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원희 종목 빨리 공개를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민경철 파트너께서 먼저 멘트를 가져가셨어요. 자, 대원화성 조금 더 풀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앞서 우리 네. 리비안 관련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슈와 테마 돌고 돕니다. 제약바이오 2018년도에 폭발했다가 꺼졌다가 코로나 때 폭발했다가 지금 꺼져 있는 상황이죠. 바닥에서 기간 조정 끝나면 내후년부터는 또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저점 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자, 리비안 관련주들도 리비안이 6커브 구간을 빠르게 가져갈지 조금 더 매집을 거쳤다가 6커브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리비안이 첫 번째로는 바닥이다. 향후에 리비안이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으면서 주가의 6커브 구간의 오른쪽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테마주로 부각된 종목들이 다시 과매도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저점 영역대에 위치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원화성 종목의 우리 설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리비안의 시트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든 전기차든 전기트럭이든 자동차 시트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대바닥 영역에서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최고가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차익 실현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닥에서 거래 대금 없이 단기 저점을 다지고 있던 종목이 그 직전의 고가 라인을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한계를 뚫어낸다는 건요, 바닥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올라갈 거라는 의지를 오늘 주식시장에 리비안 관련주로서의 표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3종목 관심 종목 설정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기준으로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그것도 바닥에서 들어왔던 우리 대원화성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사실 더 좋은 종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준으로 좀 강력하게 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으로 대원화성 종목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매수 영역이나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그리고 대원화성 종목의 이제 단기적인 저항 매물이 3,500원 영역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거에 단기 급등해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또 단기 급등해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했었던 구간들이 이제 3,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 저가에 잘 반등하는 타이밍을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3,000원 중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손절가 2,150원에서 2,4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즉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반등하는 타이밍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공략해서 최소 3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자율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세는 3,500원 수준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 전략,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 종목 대원화성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3,000원 중반까지는 목표가, 손절가로는 추세 하단인 2,150원에서 2,45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머니 트렌드 첫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드린 종목 중에서 2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드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 장중에 실시간으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에서 저랑 함께 상한가 잡아내시고 그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